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사도 잘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 차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송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선 4.15 총선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됐군요.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한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간 전국의 전개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도 많고 우려했던 방향으로 계속 폭주의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막을 만한 동력이나 또 새로 당선된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기존의 좌파 권력에 기승해서 기득권만 취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작업에 일조하고 있는 현상을 조금도 멈출 수가 없는 현실 앞에 분개하고 또 마음 아픈 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과 또 그러한 마음을 또 어디 사귀지 못해서 얼마나 잠을 설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도 제가 새벽에 꼭 5시에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챙기면서 신문을 한 5가지 보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일단 큰 것만 보면 일면에 이 중앙일보도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80%다.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76%다. 그러니까 5월 1일에서 10일 사이 수출 1년 전에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관세청이 지난 1월 1일에서 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자동차 수출은 마이너스 80%,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76%. 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나마 대한민국의 브랜드네임이었던 한강의 경제기적으로 상징됐던 추락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조선일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썼는데 5월 초에 코로나 충격이 증폭되고 그래서 아까 똑같이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 떨어졌다. 아까도 자동차는 마이너스 80%다. 야, 이거 뭐 이것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 4월에 실업급여만 1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기금은 다 바닥날 위기다. 그런데도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70%라니까 저는 어디서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지 뭐 나라가 거꾸로 가는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잔인한 5월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동아일보도 아침 해배에 보니까 뭐 여러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 수출이 80% 급감했다는 내용 같지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7천억을 또 줄인다. 2차 추경 때는 1조 4,70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아니, 분단 국가에서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 활동이 어디 있어요? 종교 활동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분단 국가의 국방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2차 추경 때는 1조 4,700억을 삭감했고 3차 추경은 7,400억, 약 7천억을 또 줄인다. 자, 저는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당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잘못된 이 현 정권의 행태를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일촉즉발입니다.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으로 무역 문제부터 해서 북한의 김정은 건강 이사용설 이후에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냉전 구도가 무르익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더군다나 분단 국가에서 핵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포퓰리즘 복지 예산으로 돈을 주기 위해 삭감하고 있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심히 정신이 부패한 상태에서 중병에 걸려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국방 예산을 분단 국가에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 포퓰리즘에 돈을 쓰겠다.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나 아픔, 자영업자들의 도산, 당장 돈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긴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보 문제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갖다 쓰는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분단 국가라는 아픔을 알고 있는 지도층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두에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 주변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곧 연설에서도 이야기했고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냉전 구도가 거의 고착화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김정은이가 6.25 사태다 이런 뉴스가 나가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해서 집중 감시를 하고 언제든지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 20만 명의 병력을 집중 배치해서 언제든지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었어요. 이거는 내일 아침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한반도 지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사건입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내사 상태로 거의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부터 또 비료공장 동영상에 나오니까 멀쩡하다는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설을 떠나서도 이미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단 국가에 북한의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것, 추경 예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당이 하여튼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 다시 이제 제도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영등포 당사에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신문을 조동동으로 가져와서 머리끝 일면에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참 안 좋습니다. 어딜 가봐도 웃음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는 덕담보다는 당장 코로나 문제, 건강 걱정에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생활 문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고민들. 모르겠어요. 제주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정권 지지율이 70%가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제주에는 온통 우려와 걱정과 불안과 또 심지어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태도까지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겉모습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경제기적의 토대에 의해서 멀쩡하고 아직까지는 휴가철 되면 좋은 차 가지고 시발려 놓고 휴가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태로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되면은 갑자기 어느 날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풍요도 붕괴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데 대한민국의 1당, 2당 정당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미 이러한 엄청난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는 능력과 비전을 상실한 정당들이고 또 야당은 주사파 정권의 그런 잘못된 노선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의지와 투쟁성을 상실한 죽은 야당이에요. 아마 21대 국회가 열리면은 사회주의 연방제 적화 프로젝트에 도장을 찍는 역할 이상 뭘 할지 걱정이에요. 거기서 국회의원 103명인가요? 그분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싸울지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뭐 과거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또 당선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뭐 옳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그나마 우리 제정신을 가진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지식인들,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데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길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합의되지 않은 잘못된 그런 노선을 가지고 서로들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설정해 놓은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그런 큰 합의된 큰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의 기둥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그 틀을 흔들려는 그런 세력과 우리 공화당처럼 그거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그런 균형추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 우리가 투쟁력을 많이 상실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0석 정도만 우리 공화당에 줬었어도 심기일전에서 그 힘을 기반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못된 노선을 바로잡는 그런 투쟁력과 또 당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영등포 시대를 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난을 좀 빨리 해소하고 공을 추스리는 차원에서 당사도 축소해서 여기 왔습니다만은 세상은 항상 변하는 법이고 만물이 정체되는 법은 없잖아요. 우주가 끊임없이 돌고 있고 또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럴 때 과연
비록 힘은 들고 우리 심리적인 외축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이렇게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이 좀 계룡산 모여서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산행도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산행 모임을 한다는 걸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모여서 좀 의견도 나누고 또 5.16 혁명 기념식도 간단히 하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금요일 날은 오후 4시 정도 될 것 같네 보니까 우리 당의 청년당원들이 5.16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몇 분이 짧게 발표하면서 청년들이 보는 5.16 혁명의 역사적 정신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지금 저 SNS상에서 또 토킹을 하면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전당대회는 공당으로서 우리가 2기 지도부를 꾸려가는 중요한 하나의 축제의 당입니다. 어차피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잘 치러서 2기 지도부가 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우리 당의 확장성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철학과 담론을 만드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중앙당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미 준비에 들어갔고 또 실무 차원에서는 실무자 차원의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서 이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 책임당원 모두가 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상으로는 지금 그 장소 예약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7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만 그 이전에 5일 동안은 온라인 상으로 우리 책임당원들이 투표할 분은 투표를 해서 의견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이번에 전당대회 되겠다. 온라인 상으로 한 5일간 7월 4일 전당대회 전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오프라인 상에 7월 4일 날 오후 2시 전당대회 상에서 현장에서 투표 결과 합산해서 발표하는 그렇게 해서 많은 책임당원들이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다 참가해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책임당원인데 투표 시점을 그 전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그런 책임당원들이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본인이 대의원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새로운 당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새로운 최고위원을 일반부에서는 3명을 뽑고 또 청년에서는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 45세 미만 청년 최고위원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45세 미만의 2 최고위원을 뽑고 그 외에 3명은 일반 당원 중에서 일반 후보정에서 뽑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또 금방 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가 실무준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진행안과 선관위하고 협조사항, 이게 정당의 전당대회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차질 없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노동당처럼 일당 독재가 돼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기 쉽죠. 그러나 미국처럼 양당제가 활성화되든 영국처럼 다당제, 양당제이지만 또 기타 정당에 있는 다당제가 활성화되는 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회 정치에서 모든 갈등 요인들을 녹아내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행정부와의 협조 과정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당이 2018년 8월 30일인가 창당해서 벌써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2018년이 아니죠. 2017년이죠. 2017년 8월 30일 그 창당해서 이번에 이제 거의 뭐 3년 가까운 시간에 2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걸 이러면 우리 공화당의 정당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 치러냈는데 비록 좀 부족한 사무처 인력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당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 당이 뭐 의석수가 없는 원외정당이 됐지만은 아마 곧 이런저런 정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원내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당이 누가 보더라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4년차 정당으로 커서 2기 지도부가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절차가, 민주주의는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가 잘 안 되면은 크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공당으로서 선거 정당 관계법 등을 잘 살펴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좋은 정당은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원내 의석을 확보하겠습니다. 강한 국회의원, 투쟁력 있는 국회의원과 강한 당원들, 일반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원내 투쟁을 해가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원외 당대표님을 일단은 모시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 당은 또 현역 의원이 원내대표, 국회에서 일하는 원내대표로 또 오신 분이 있어서 또 조화를 이루면서 당이 잘 운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 4.15 총선 이전에 우리 당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 당이 왜 보수지만은 좌쪽의 정의당과 같은 우측에서의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21세기 한반도, 또 적화 노선이 거의 완성돼가는 한반도에서 어떤 투쟁 철학과 노선으로 우리 당의 위치를 정립하고 당원들의 단합된 마음을 이끌어내는, 이건 2기 지도부가 연구를 해서 전당대회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견 발표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함께 녹여나서 혼연일치가 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고 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정신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키겠다는 그런 평소에 훈련된 윤리의식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만 보수지 보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외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작년에 우리 공화당이 5월 10일 날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대한민국 우파 역사에서
붉은 광장처럼 여겨졌던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면서 200일간 하루도 안 걸고 투쟁해온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 하에 잘못된 탄핵으로 고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구출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108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죠. 그다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공화당이라도 보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역사관과 국가관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에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애국 시민과 또 자유포를 사랑하는 우방들에게 우리 뜻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좌편향된 국내 언론과 메이저 언론들이 이걸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잘못된 전략에 편성하면서 우리 노력과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예상외로 이렇게 아픈 결과를 맺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철저한 전략을 고민하고 현실성에 기반한 당의 노선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작년에 3대 악법 투쟁한다고 여의도로 저희들이 또 넘어와서 12월 달 내내 그 추운 겨울날 조원진 대표님이 노숙을 하는 텐트 투쟁을 통해 가지고 38일간 국회 정문 앞에서 또 국회 본청 앞에서 그 초원과 손이 갈라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외쳐왔지 않습니까? 야당이 야당 돕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우리 당이 그 당시에는 원내의석이 2석이었나요? 거의 한 석이 역할한 거나 마찬가지죠. 국회 본청에서 외쳐보고 정문 밖에서 또 많은 경찰들이 봉쇄하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행진을 통해서 외쳐보았습니다. 우리 당이 100석을 가졌다면 과연 그런 엄청난 악법이 통과돼서 오늘날 이런 비참한 선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허락했겠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부각시키면서 총선에서 우리라도 싸울 테니까 의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참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때 우리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동지께서 휘발유 붓고 분신하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전 세계 대한민국 5,500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이 그 악법을 저지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어디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 하나가 보도를 했나요? 단지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그래 했습니다만 지금도 정신을 기리고 있고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우리 몇 개월 전 투쟁 사례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과 우리 공화당원들의 마음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은 복잡하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을 만들고 또 그 현상들이 모여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잖아요. 아마 21대 국회가 열리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근데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아마 사회주의 연방제 고속도로를 뚫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7월 7일 날 이제 공수처가 공식 발동되면은 또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작들이 진행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103명인가요?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거의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해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데가 뭐 이 정권의 대주주가 돼 있고, 물론 뭐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동안에 외쳐온 아마 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총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아마 완료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을 확률이 많습니다. 올해 국회가 안 되면. 그래서 촛불 정국을 조성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밀어붙였듯이 아마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아마 이제 반미 친중을 하는 주사파 정권의 원래 취지에 맞게 또다시 촛불을 들든 뭐를 하든 아마 반미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운동이 극단적인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지금 한간에 부정선거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친중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계속 의혹이 더 나오고 뭐 증명되는 뭐 논리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노력은 3년 전부터 감지된 거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서울역 연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선거를 총지한 양정철 삼철 중에 하나이죠. 문재인 그 정권의 핵심 인사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띵크탱크 원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집권당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에 가서 뭐 그래도 좌든 우든 떠나서 뭐 미국의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나 헤리티지다 이런 데 가서 뭐 정책 개방을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중국 공산당의 띵크탱크인 당교하고 정책 개방을 맺으러 갔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잖아요. 서울역 연설에서 야 이거 수상하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그런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범람하는 그런 국가의 노선이 아닌 전체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일당 중국식 공산주의와 가까이 지내겠다는 현 정권의 철학이 무엇인가, 반미와 친중을 하겠다는, 또 종북으로 가겠다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2년 전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 100% 증언이 나오고 우리가 딱 이거다 이렇게 아직까지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의혹들이 지금 모든 게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굳이 많은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에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배워온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노선에서 이탈해서 그것이 존중받는 그런 국가의 교육 철학이 아닌, 이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은 폄하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부국방정 정신은 부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말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이 땅의 지도층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고 정치하는 놈들 하는 얘기 꼴도 보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이 부패한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어느 누가 이걸 건져주겠다고 나서게 했어요.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무인승차해서 지금까지 일궈온 그런 틀도 다 깨질 텐데, 그러면 북한 핵을 이고 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럭저럭 $10,000로 떨어지고 $5,000로 떨어져서 자전거 타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가진 놈 없는 놈 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나눠 먹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에 대한 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정신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수의 자유우파의 사명과 역할이 이렇게 축소되고 국민과 역사로부터 평가를 못 받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암담한 마음을 금할 끼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변하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원래 꿈꾸었듯이 잘못된 북한의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종결시키는 자유통일을 완성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인 이념을 실천하는 세력과 국제연대의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위대한 선진 통일복지국가 세계 5, 6대 경제강국으로 가는 우리 보수우파의 꿈이 그렇다고 버려지고 폄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름 저도 이룬 건 없습니다만은 나름 그래도 조금 책을 더 봤다고 학자로서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대한민국 보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또 행동하려고 지난 3년간은 우리 공화당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투쟁도 해왔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고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아픔이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아픈 부분들은 도려내고 새로운 생사를 돕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사를 돋아내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좋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또 좋은 담론을 나누면서 변화하고 있는 적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젠다별로 정리하고 할 수 있는 투쟁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또 이제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성과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세상이 항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 세상이 항상 암울하게 갈 때도 있었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역사의 그런 큰 프리즘으로 보면 항상 균형점을 찾았어요. 항상 중도에서 만나더라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아픔과 어두운 그늘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어떤 동력에 의해서 새로운 희망의 끝을 맞는 그런 새로운 물결과 만나서 또 균형점을 찾아갈 때 우리 당의 역할은 크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그런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민초들이 운영하는 최초의 보수우파 정당이에요. 국가로부터 보조를 안 받더라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당비로서 우리의 정치 철학을 실천하려고 지금까지 희생해온 그런 정당입니다.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의 노력에 합당한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정신과 이 목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추스르고 슬림할 건 슬림하고 또 강하게 끈을 매면서 우리가 이 최초의 창당 정신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곧 보궐선거도 있고 또 부정선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변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도 주변 정세를 볼 때 이게 그냥 거의 갈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난 후폭풍들이 있을 때 이 변화의 중심에서 또 공간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이 생길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와 그런 전략은 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마련하고 그렇게 구두끈을 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를 성찰하고 차분하게 정리하고 또 이기 지도부 출범 매쯤에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어떻게 제가 우리 그 당시 2018년도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兼 최고위원으로 와서 지금 뭐 2020년도 5월 어떻게 다시 또 사무총장을 또 맡고 지금 잘 뭐 추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또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 헌신적인 그런 당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거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어떻게든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투쟁을 해서 당원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워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우리 지도부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새로운 당의 역사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겠어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답답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 계룡산에 12시까지 모여서 거기서 간단하게 5.16 혁명기념 좀 기념식 하고 또 산행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 대표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제가 말씀 올릴 때까지 잘 지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또 계룡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